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오늘 4주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와 이제 지식 경영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이야기는 어째 보면 데이터가 이제 점점 이제 가공이 되면 정보가 되고, 정보가 가공이 되면 이제 가공이 되면 지식이 되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뭐 데이터, 정보, 뭐 지식 다 같은 의미로 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데이터, 지식, 뭐 정보 관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기초적인 지식 알아야 되는 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아시려면 여러분들 이제 더 심화된 강의를 이제 수업을 이제 들으셔야 되고, 오늘은 최근에 이제 또 많이 나오고 중요시되는 주제인 그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초적인 뭐 기술적인 내용들은 없고, 우리가 이제 이론 수업이다 보니까 빅데이터는 큰 데이터가 아니고 어째 보면 많은 데이터입니다. 많은 데이터. 예. 빅이란 말이 이제 많다는 의미인데, 그 빅데이터의 어떤 그 기본 개념과 특징, 그다음 출현 배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기술적 능력, 그다음 해석을 하는 어떤 그 경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뭐 가지고 있으면 최근에는 엄청나게 이제 본인들 그 역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이런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데이터의 종류가 다 틀려요. 데이터가 금융 데이터냐, 뭐 의료 데이터냐, 공공 데이터냐, 예? 데이터의 종류가 틀립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그 일기예보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측을 하는 거죠. 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빅데이터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AI, 인공지능 이런 것도 데이터 분석 기반이거든요. 우리 그 몇 년 전에 그 이세돌하고 저기 알파고 그 바둑 그 게임을 했었죠. 알파고가 수를 놓는데 어디에 수를 놓았을까? 바둑 게임이라고 하는 게, 바둑이라고 하는 게 게임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바둑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디에 돌을 놨을 때 나는 어떻게 방어를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상대방은 또 어디에다가 돌을 놓고, 그랬을 때 내가 또 어디에다가 돌을 놔야 되지. 소위 말해서 그 이제 앞으로 몇 수를 보는가 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머리 아프죠. 이게 일반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앞으로 몇 수를 볼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알파고는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죠. 한 번. 어째 보면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기술을 사람이 이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연산 능력이 사람보다 훨씬 더 이제 뛰어나니까, 대신 바둑에서 그 속기를 하죠. 빨리빨리 두는 거, 시간을 많이 안 두고, 즉 기계가 분석을 할 시간을 많이 안 두고 하면은 사람이 이길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존 데이터와 여기 비즈니스 데이터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우리 전 시간에 이야기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적을게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딱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적는 이유를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비즈니스 데이터와 이제 빅데이터 무엇이 이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빅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빅데이터는 뭐냐? 빅데이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죠. 용어. 네? 빅데이터는 문제는 뭐냐? 참 정의하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네?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마케팅, 빅데이터를 통한 고객 관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트렌드 분석, 빅데이터를 통한 주가 예측.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어찌 보면 어떤 새로운 키워드로서 여기저기 뭐 많이 나옵니다. 빅데이터가 뭐냐? 이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어떤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트너의 연구, 조사 연구 기관입니다. 의사결정의 개선과 인사이트, 이 여기 많은 인사이트라고 적혀있죠. 내부에 무엇인가를 발견한다. 즉 내부 숨어있는 무엇인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찾지 못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것을 발견한다. 그 인사이트 발견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에서는 인사이트 발견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결정 개선과 인사이트 발견 그리고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처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대용량의 고속 정보 자산이다. 대용량 고속 정보 자산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고 빅데이터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의 의견은 빅데이터는 다양성을 보여준다. 데이터의 다양성입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다양하냐? 구조적, 비구조적, 반구조적. 이걸 이제 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반정형, 뭐 표현은 좀 다르게 합니다. 구조는 structured data, 비구조는 unstructured, 반구조는 semi-structured 이렇게 돼 있는데 구조적 데이터가 앞에서 나온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리가 표라고 하는 구조를 다 만들어 놓고 하죠. 여기에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학번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이름만 넣습니다. 이름만. 여기는 학번만 넣고 구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들어간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 분양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받으면 안에 구조는 다 잡혀 있죠. 그래서 부엌이 어디고 욕실이 어디고 다 정해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 갔을 때 냉장고를 어디 놔야 된다. 당연히 이제 부엌이 어디 놓겠죠. 예? 화장실에 뭐 샴푸 어디 놔둬야 된다. 화장실에 당연히 넣겠죠. 심지어 화장실 들어가면 샴푸 놓고 하는 그 구조도 다 만들어 놨어요. 뭐 저기 수건 같은 거 넣어두고 하는데 예? 화장지 어디 그냥 화장지 거는 구조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게 구조적 데이터고. 그런데 최근에 뭡니까? SNS 같은 경우 구조가 없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쓰는 용어들 보면은 뭐 감사합니다, 뭐 기억 기억 시옷 뭐 이렇게 쓰고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이모티콘 많이 쓰고 웹 용어들 많이 쓰죠. 다 구조 없는 것들입니다. 문장이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의견들 전부 다 비구조. 반구조는 둘 중에 이제 좀 섞인 건데. 빅데이터는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가 구조, 비구조, 반구조 다 포함된다. 불확실한 패턴을 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제작된다, 증가된다.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일어난다. 전통적이고 구조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복잡한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적절한 시간을 사용해서 획득되고 처리되며 변형되거나 분석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빅데이터를 정의했습니다. 일단 빅데이터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 볼륨 해서 규모, 두 번째 variety 다양성, 그 다음에 velocity 속도 세 가지가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규모, 다양성, 속도입니다. 규모는 엄청나게 크게 많이 데이터의 종류가 정보 생산이야. 데이터 종류가 엄청나게 크게 빨리 이제 일어나고 있다. 많이 발생한다. 다양성은 그게 데이터 종류가 참 정형화, 반정형, 비정형 아니면 구조, 반구조, 비구조 이렇게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 다음에 속도, 다양한 데이터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죠. 얼만큼 빨리 증가하고 있냐. 유사일 2003년까지 생성된 정보가 5엑사바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5엑사바이트. 엑사바이트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트 적을게요.
그냥 바이트,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 다음에 페타바이트라 했죠. 페타바이트, 페타바이트 다음에 엑사바이트입니다. 엑사바이트 다음에 제타바이트가 있고 제타바이트 다음에 저기 요타바이트라고 있어요. 요타바이트. 그 사이즈가 그냥 다 틀린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 1제타바이트는 이만큼 크기다. 2011년까지 1.8 제타바이트 정보 생산을 했다. 유사일에 2003년까지 생성된 정보가 5엑사바이트인데 2011년까지 1.8 제타바이트 생산됐다. 얼만큼 크냐? 미 의회 도서관 저장 정보 235 테라바이트에 400만 배. 그거는 16기가바이트 아이패드를 축구장 면적으로 쌓아 올리면 대기권의 2배 높이에 도달하는 그만큼의 크기다. 지금은 이제 더 많겠죠. 그만큼.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요타바이트 10의 구성 테라바이트. 이 뭐 하면 뭡니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컴퓨터 하나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 규모가 커지고 저장 공간도 기술도 좋아졌다 그 말이죠. 다양하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과 일정한데 정형화 데이터에서 여기 뭐 엑셀 표죠. 엑셀 표. 엑셀. 아니면 XS. 딱 정해놓고 우리가 집어넣는 것들입니다. 예? 반정형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XML이라고 하는 그 마크업 언어에 나온 부분인데 XML은 이제 본인 정해져 있는 그 따라야 되는 규칙도 있고 뭐 자기들이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가 좀 짬뽕돼 있다. 따라야 하는 거는 정형이고 본인들이 뭐 만들어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비정형이기 때문에 두 개 합쳐서 반정형 그런 의미고 비정형은 말 그대로 뭐 이미지, 음성, 비디오, 구조가 없는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는 그래서 테이블 뭐 RDBMS 아니면 RDB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고 반정형화된 데이터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XML, HTML은 이제 웹, XML, HTML 둘 다 이제 웹 언어입니다. 웹 언어, 마크업 언어. 웹 페이지 만들고 할 때 이런 그 프로그램 말고 HTML이나 뭐 XML 써가지고 이제 웹 페이지 만들 수 있거든요. 예. 비정형화된 데이터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뭐 90% 이상이 이제 이런 형태로 차지를 하고 있다. 요즘 이제 아까 이야기한 SNS로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속도는 이제 데이터가 생성 후 유통되고 활용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인데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뭐 누구나 어디선지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스트리밍 형태로 실시간으로 이제 웹에 웹에 이제 올릴 수 있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데이터 늘어나는 속도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예. 자, 이렇게 늘어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예. 뭐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졌다 해서 이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 휴먼 게놈 프로젝트 HGBP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실시간 처리가 가능했대요. 인간의 유전자 지도, 이게 인간 유전자 지도를 이제 밝혀내는 프로젝트거든요. 이제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이제 있었는데 2003년에는 이제 한 30억 달러라는 비용과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투자해서 겨우 인간의 그 유전자 지도를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년 뭐 지금 2003년 15년 2012년 15년 죄송합니다. 2015년 12년이 아니고 15년이 지났으니까 여기다가 18년이죠. 18년? 예. 18년에는 한 $1,000 비용으로 하루 이틀이면 그 유전자 검사 있죠. 유전자 우리 유전자 일치하는 거 그거 그 검사가 옛날에는 이렇게 비싸게 오랫동안 걸렸는데 지금은 뭐 짧은 시간에 뭐 하루 이틀
하루 이틀 안 걸립니다. 실제 그 유전자 검사 맡기면 한 이틀 뭐 며칠 걸린다는데 뭐 원래 하면 한 2시간 만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하시는 그쪽 이제 기관에서 뭐 다른 일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못 해줘가지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밀려서 그럴 수도 있고 한데 하나 검사하는 데는 한 2시간이면 됩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요소. 첫째 제타바이트 규모의 엄청나게 큰 볼륨. 예? 1000조 메가바이트입니다. 1000조. 그다음 다양성, 정형, 반, 비정형. 다양한 거, 속도, 빠른 데이터 생성, 유통, 활용. 뭐 이렇게 조합이 된 게 빅데이터다. 빅데이터와 그러면 비즈니스 데이터의 비교를 이제 딱 이 표로 이제 정리를 해둔 건데, 이걸 이제 보시면 비즈니스 데이터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보통 이용하고 테이블 앞에서 뭐 저는 이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데이터라고 하는 게 개개인의 어떤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반면 빅데이터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여기 그 NoSQL인데 이거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수업 들으면 나옵니다. SQL이 as a structured입니다. structured Q가 query language 구조적 query가 질문하다 질의거든요. 구조적 질의 language 언어. 왜 SQL, NoSQL이냐면 No는 이제 SQL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관계형 데이터는 SQL입니다. SQL 구조적 질의 언어.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액세스 잠시 보여드렸는데 그 테이블 만들고 하는 게 그 예전에는 SQL로 하면은 이제 그 명령어를 쳤어요. 이제 SQL 그 언어를 써서 그래가지고 표 만들려고 하면은 뭐 create 만들다 말이죠. create 테이블 테이블 이름 뭐 그다음에 뭐 속성 하나씩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는 NoSQL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지금 쓰고 있고 SQL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형태가 이제 조그마한 더 조그마한 단위 이제 파일 형태로 되어 있고 데이터 가치가 개개인의 데이터가 모여 새로운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주요 활동 분야를 보시면 비즈니스 데이터는 소비자 생산, 매출, 자산, 재고 뭐 이런 뭐 ERP 전자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죠. 아니면 SCM 공급 사슬망 등 내부 기관 시스템에서 보통 활용을 하고 운영을 위해서 어떤 개별 데이터를 관리한다. 기업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데이터 관리 그게 초점이 되어 있고 빅데이터는 뭐 예를 들어서 고객 유형별 관심, 감성 분석, 트렌드 분석, 데이터를 통합해서 숨어 있는 가치 발견한다. 데이터를 뭐 고객들이 여러 가지 뭐 의견을 줬죠. 웹상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성 분석, 센티멘탈 애널리시스는 고객이 뭐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표현을 했죠. 뭐 좋다, 싫다, 나쁘다, 뭐 만족한다, 뭐 그런 것들을 또 분석을 해가지고 심적으로 이제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트렌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바뀔지에 대한 분석이고 필수 요건은 비즈니스 데이터는 정합성, 컨시스턴시, 이제 일관성이라고도 표현하죠. 모든 노드는 같은 시간에 같은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고 유효성, 어베일러빌리티 일부 노드가 다운되어도 다른 노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뭐 비즈니스 데이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딱 있는 겁니다. 다른 데가 뭐 문제가 되면은 딴 데는 큰 문제가 안 되더라도 영향을 안 주는 그런 형태고 빅데이터는 수평적 확장이나 분산 가능한 용해야 된다. 네트워크 이제 전송 중 일부 데이터 손실하더라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이제 움직인다. 빅데이터의 일부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또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빅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이제 출현을 하게 되었냐. 자, 빅데이터의 어떤 그런 구성 요소와 특징을 이제 봤으면 어떻게 증가하게 되었냐. 먼저 빅데이터 출현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드웨어와 같은 데이터 저장소, 스토리지 저장소죠. 그다음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CPU, 컴퓨터 프로세스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이 밴드위스는 이제 대역폭이라 하죠. 대역폭. 이
이런 환경에 있어서의 가격 대비 성능이 급격히 증가했다. 저장 공간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가격은 저렴해지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빨라졌는데 가격은 저렴해지고, 컴퓨터 처리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는데 가격이 저렴해지고, 우리 인터넷 속도로 하죠. 대역폭도 엄청나게 넓어졌는데 가격은 저렴해졌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떤 이런 변화들이 약간 점진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980년도 애플의 하드웨어 1TB의 비용이 14,000불이면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뭐 2천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은 1TB가 여기니까 2010년에서 1테라가 이제 70불이야 됐겠죠. 지금은 더 떨어졌어요. 왜냐면 최근에 제가 2TB짜리 샀는데 70불 해도 한 8만 원 좀 넘잖아요. 2TB 샀는데 뭐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장 공간에 대한 기술은 발전했지만 비용은 엄청나게 줄었다. 마찬가지죠. CPU도 61년도에 IBM 1620 컴퓨터에서 CPU가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왜 이렇게 비쌉니까? 예? 11억 달러, 한국 돈으로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AMD 뭐 뒤에 이제 지금 이제 프로세서가 더 많이 이제 뭐 인텔 뭐 코어 이렇게 나왔는데 더 저렴해지고, 네트워크도 알파넷 뭐 전에 이야기했죠. 알파넷 지금은 이제 뭐 기가 인터넷, 뭐 심지어 이제 무선 네트워크도 엄청나게 지금 빠른 상황이죠. 만큼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불어나도 저장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런 파워가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비용은 저렴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사람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생성해내는 거죠. 빅브로드라고 보통 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좀 더 저렴하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이제 확보되다 보니까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자신 어떤 고객들의 소위 말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이제 우리 일컬어서 빅브로드라고 하는데, 이 빅브로드는 옛날 미국에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느 큰 집에 뭐 서로 모르는 여러 사람들을 이제 집안에서만 거주를 하고 집안에서 카메라를 다 설치해가지고 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해요. 그래서 뭐 게임하거나 아니면 투표해가지고 이제 한 명씩 이제 집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쫓아내립니다. 최종 나온 사람이 우승을 해가지고 이제 우승 상금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빅브로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게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다 설치해서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이제 빅브로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빅브로드 is watching you.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좀 CCTV죠. CCTV. 여기 보면 미국에서 술이나 담배 같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사는 사람들에게 구매 시 현금만을 사용할 것을 전문가들이 공부한다. 카드를 쓰면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각종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여기 이제 어찌 보면 술, 담배를 사는 사람이 신용카드 쓰면 이제 다 기록이 남죠. 모든 데이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요거까지 분석해가지고 이런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보험료, 미국은 이제 건강보험이 아니라 이제 개별 보험으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분석해서 나온 결과에 따른 어떤 그런 기업이 보험회사가 하는 행동이겠죠. 그 다음에 SNS 확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SNS가 페이스북입니다.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 2017년도 1분기에 월 활동성 사용자,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접속하는 사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접속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접속하는 사람은 21억 3천만 명, 지구 인구가 뭐 한 70억 정도 된다 했을 때 거의 뭐
반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30 몇 프로 넘습니다. 월 1은 11억 5천만 명. 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페이스북 계정으로 모바일에 접속하는 이용자는 17억 명. 매달 300만 장의 사진 업로드. 그 다음에 업데이트. 그 다음 매월 한 이용자당 평균 90개 이상의 컨텐츠 생성한다. 엄청난 데이터를 생성하는 곳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유튜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에 올라 있는 그런 동영상 데이터들. 유튜브라는 회사에서 그걸 올리면 그만큼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다 올려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개인들이 올렸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보면 광고를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광고 수익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SNS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데이터, adjusted 데이터 해가지고 매월 한 앞에서 이야기한 그 여기 이제 90개 이상의 컨텐츠를 생성한다고 했죠. 이거 외에도 댓글, 선호도, 그다음 태그, 웹 로그, 즉 웹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그 부산물적인 데이터를 간접 데이터라 합니다. 예? 이것도 엄청나게 생성되고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 창업자가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매년 인터넷 사용자는 이전 해보다 2배 정도 정보를 공유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 현실에서는 더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뭐 어떤 정보 올려놓으면 그 밑에 댓글만 뭐 엄청나게 달린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도 이제 새로 생성되는 어떤 비정형 데이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셜 플랫폼이라 해서 외부 웹사이트 앱들과 SNS와의 연동, 오픈 그래프 이제 API 뭐 이런 것들 해서 특히 SNS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내부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그치지 않고 SNS 플랫폼으로 외부 웹사이트나 앱들과 서로 연동을 시켜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게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그래프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쇼핑몰이나 다른 웹사이트를 이제 둘러보다가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뭐 좋아요 버튼을 눌러본 경험이 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오픈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게 이제 또 다른 데이터 생성의 창구가 되는 겁니다. 원래 있던 데이터에서 또 다른 데이터 생성의 창구.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데이터 폭주, 유튜브 방금 얘기했죠. 1분마다 24개의 분량의 비디오가 업로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화질, HD 동영상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50% 이상 차지한다. 90% 이상의 의료 데이터, 엑스레이, CT 스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의료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자,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려면 데이터 사이즈가 커요. 소위 말해.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어떤 기술적인 파워가 필요한데 그런 기술적 파워가 충분히 요즘 다 있다는 거죠. 인터넷 오브 띵즈에서 이제 IoT에 보통 이야기 많이 하죠. IoT, 사물 인터넷에서 스마트폰, 개인정보, 뭐 위치정보, 인베드 시스템에서 M2M, 머신 투 머신, 사물이 서로 간에 이제 감지 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 3천만 개의 사물 센서가 연결되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수집한다. 뭐 차량 센서, 스마트 에너지 미터, 스마트 가전, 헬스, 의료 모니터링 기기, 연축물 진동 센서, RFID 뭐 다른 기계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은 사물이 통신 기기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물과 어떤 뭐 보통 이제 사용자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청소기를 켤 수도 있고 에어컨을 켤 수도 있고. 예. 저도 요즘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링크 뭐 이런 것들 앱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뭐 시동도 켤 수도 있고 에어컨도 켤 수도 있고 차량을 이제 조절할 수 있고 뭐 그런 기능도 다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다 데이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빅데이터의 기본 정의가 무엇인지 두 가지 관점에서 봤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아니면 세 가지 특징 규모, 다양성, 속도. 규모, 다양성, 속도. 규모, 다양성, 속도는 어느 수업에서 어느 강좌에서 어느 책에서 빅데이터의 특성을 세 가지 뭐냐 하면 규모, 다양성, 속도 세 가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비즈니스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어떤 그 차이, 특성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이런 빅데이터가 왜 출현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SNS의 영향이 상당히 이제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배경
앞에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곳곳에 있는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감시하는 시스템들, 예? 아니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출현하게 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데이터와 지식 경영에서 좀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더 고급 주제로 가서 데이터 이제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 지식 경영 시스템을 실현하는 이익과 도전, 지식 경영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지식 경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식 경영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확인하시면 되겠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